전문가와 함께 이번 남북 합의가 가지는 의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김진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 12시 55분쯤에 이제 타결이 됐고 1시 조금 넘어서 이제 일보로 이렇게 전해졌고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2시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밤사이에 오늘 뭐 잠 설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워낙 반갑고 좋은 소식이어서 아주 아침에 뭐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우선 그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사실 좀 이렇게 타결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지 않았습니까? 좀 이번엔 좀 이렇게 뭐 전쟁 위기까지 간 상황이니까 이제 만난 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다음번에 좀 만나서 좀 이렇게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이 그 도발을 부인했는데 그걸 시인으로 뒤집지 않으면 절대 이 협상이 타결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오래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타결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봤었죠. 이인배 이사님도 뭐 타결까지 예상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은 걱정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제가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게 될 때 김정은과 참모들이 모이는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포격 도발을 한 그날 저녁 20일 그렇죠. 밤에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라는 거였죠. 그걸 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참모들이 누가 있으면 총참모장도 와 있고 이번에 다 사건의 주범들이죠. 총참모장도 와 있고 총정찰국장도 와 있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아마 두 사람이 이 황병서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김영관하고 내려가 있을 때 아마 평양에서도 그 아마 소조가 꾸려져 있었을 겁니다. 대책 소조가 꾸려져 있어서 시시각각 계속 대책 회의를 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도 아마 뭐 총정찰국장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주범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거 과연 이게 시인하라고 그랬을 때 이것을 받아서 시인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그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워낙 우리의 정부 입장이 강구했고 어쨌든 국민들의 의지, 한미 동맹의 또 강구한 입장 등등이 다 포함돼서 아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하나씩 짚어볼까요? 두 분과 함께. 자, 모두 뭐 6개 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항이 자, 남과 북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러 분야에서 한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또 2번이 또 중요하죠.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도발은 아니었습니다.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이번 무박 4일 동안 남북 그 고위급 접촉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됐던 그런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오늘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번은 자,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5번째는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까지 이번 합의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진 거는 이제 오늘 뭐 자정 넘어서지만 합의문까지 작성한 건 어제 밤에 이제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우선 그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시종일관 뭐 요구를 했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비서관 회의에서 강조했던 지뢰 도발과 폭격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을 유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얻었던 대목이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그 아까 일로 오면서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문구 해석이 지금 다양하더라고요. 해석들이 다양해요. 해석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를 해석해야 되겠다. 예. 이제 북한은 2002년도 북일 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했다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결국 일본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이 고립돼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인했을 때 북한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시인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선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그다음에 주체는 들어간 거죠? 그 예. 뭐 주체를 적시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뢰 폭발이라는 것은 도발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유감은 외교적으로도 사과 의미나 거의 비슷하게 저는 쓰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은 예. 이 정도 문구면은 사과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주체가 북측이 들어갔고 예. 유감 주체는 뭐 분명히 표현에 들어간 거. 예, 예. 네, 유감 표명을 의미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문항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과 문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 해봤는데요. 예. 주체와 사건과 이 화자 누가 말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체는 명확치 않습니다. 북측은 그러니까 주어 수수를 보면요, 북측은 유감을 표명했답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유감을 표명했다지 뭐 지뢰 발생,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주체가 되지는 않죠. 사실은 명확하게. 북측이 뭐 그 주체가 되지 않으면 유감을 표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주체라고 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감 예. 표명이라는 거는 남 일에 대해서도 뭐 유감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럴 수도 있는 그렇게도, 거죠, 사실은. 예, 해석은 할수 물론 있다. 예,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측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분명히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즉 다시 말해서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는 큽니다. 네. 그래서 있는데 명확하게 주체가 명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미를 두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저희들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그 다친 병사들을 마음을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반성문을 써내라고 그러고 싶지요. 그렇지만 북한과 우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잘못을 또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도 받아내야 되지만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화를 함께 구축해야 될 동반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 굴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네. 협상이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 알겠습니다. 대처가 아니고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최적화된 문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재발 방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항 자체는 이제 이번 자체는 재발 방지 내용은 없는데. 네, 예. 이게 이제 그 확성기가 이제 재발 방지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 뭐 재발 방지를 북한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북한이 재발 방지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문구에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확성기 문제 때문에 이 협상에 나왔으니까 2004년도 그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는 그 당시에 철거. 예. 근데 이번에는 철거가 아니라 중단. 그럼 시설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이 다시 재발하면은 우리는 확성기를 다시 방송한다. 예. 이제 북한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발 방지라는 의미가 여기 함축돼 있다. 그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그렇죠.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거는 결국 어떤 북한의 겁니까? 도발을 추가 의미하는 도발. 거죠. 그렇죠. 추가 도발하면 예. 앞으로도 확성기를 언제든지 튼다. 확성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도발하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금 도발하면 우리는 확성기를 늘 이 대항마를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의무는 스위치 하나 내리는 겁니다. 예. 철거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초 북한 측에서는 시설 철거를 그럼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겠죠. 예. 분명히 그랬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이번에 모든 합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스위치 하나 내리는 겁니다. 예. 방송을 나머지는 중단하기로 하였지 네. 확성기 방송 시설을 뭐 철거한다 이게 철거는 아니니까요. 예. 그 방송만 예, 중단하면 2004년도 합의는 선전물 철거입니다. 아. 예.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무기로 또 남겨둘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재발 방지하고 조항이에요. 엮을 수 있는 분명한 앞부분에서 부분입니다. 약간 좀 북한의 입장을 조금 반영을 해줬다면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확성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네. 하나의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위력적인 무기라는 걸 또 입증을 했고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기들 약점을 우리한테 공개한 거예요. 아, 심리전이 약간 예, 있다는 확성기에 대한 확성기가 자기들 약점이다라는 걸 공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북한이 왜 이렇게 대북 확성기에 민감한 건지
뭐 앞서서도 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단지 문제도 민감한데 예. 전단지는 내용이라고도 보지만 우리 전단지를 제가 사실은 북한 탈북자들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군 출신들을요. 보면은 아침에 해안 초소에 있는 그 병사들은 아침에 나가면은 이 전단지가 해안가에 쫙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절대 이제 손으로 못 찍고 집게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제 보고하게 못 보게 하려고요. 이 확성기도 지금 전방에 있는 그러니까 한 20km 가니까 20km 휴전선에서 20km 내 민간인들 많이 안 삽니다. 전방에 북한군이 약 한 50만 명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병사들의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파급력이 있죠. 문제는 그 북한군 병사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량 문제, 영양 문제, 그다음에 10년 동안 휴가도 한번 못 가고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돈 있고 빽 있고 하는 자식들은 전부 평양이나 후방으로 빠지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방이 취약해서 이제 선전에 아주 취약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선이 무너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뭐 그렇군요. 당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당심이라 그럴까 충성도가 좀 뛰어난 사람들이 전방 부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그랬죠. 요즘에는 과거에 그랬는데 예. 북한이 경쟁한 이후에 이제 북한 내부가 이제 모든 부정부패가 아, 많아지고 그렇군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러 안 가는 거죠. 아, 예. 그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확성기나 심리전에 취약한 구조가 돼 버렸군요. 예, 그게 바로 2004년도에 경제난 때문에. 그렇게 액을 전방에서 못 보냈던 한 거죠. 13년간 근무하면서 그 방송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를 합니다. 예. 제대로 하면은 아까 저기 박사님 말씀하신 50만 명, 한 20만 명 이상들이 그 노출이 돼서 13년간 근무했던 병사들이 예. 다 이제 지방 각지로 북한 전역으로 다 퍼집니다.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요즘 알겠습니다. 할 일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북한 자, 남한 그래서- 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죠. 예. 사항이 이제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폭격 그 도발하고 난 다음 날부터 21일부터 준전시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해제하기 시간은 명시 안 됐는데 이제 이건 좀 이제 뭐 오늘 중 뭐 이렇게 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잠수함들이 잠수함도 복귀하고 잠수함도, 있는 거 예. 봐서는 아마 해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 3, 4번이 최근에 조성된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된 분위기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고 1번, 5번, 6번은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좀 약간 그렇죠. 뭐 미래지향적인 예.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한번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당국자 회담도 하기로 했고 이산상봉, 그다음에 민간교류. 민간교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회담이 길어지니까 예.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협상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당근이 필요했거든요. 예. 뭔가 식량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예. 그런 당근이 필요했고 또 북한이 우리하고의 어떤 회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선제적으로 요구했던 과거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몇 억 달러 요구했다든지 뭐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회담에 이제 나와 있는 첫 번째 문구를 보면은 예. 조금 싱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한 뭐 사흘 동안 회담을 했으면은 언제 무슨 형식으로 어떻게 회담을 하겠다 이런 게 명시가 되면은 보다 이제 남북 관계 미래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일 텐데 또 그래서 아마 이 회담이 목함지뢰하고 확성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아마 기싸움을 계속했던 부분이 최근에 컸고. 현안에 좀 집중했던 것 그렇죠.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북한에서 이제 김양근 나올 테니 이제 예. 김관진 이제 실장님 나와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양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기 김준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번과 6번, 예. 5번 이쪽에 아마 포커스를 줘서 이야기를 하고 아. 이산가족 문제나 등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협상할 때 많이 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의제 갈아타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의제를 갈아타가지고 그걸 희석시켜내고 본의제와 관계없는 의제를 가지고 희석시켜내면서 자기네 협상이 유리한 된 논점을 것처럼. 가져가기 위한 그렇게 거겠죠. 많이 합니다. 예.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걸 노하고 군 이제 그 황병선 실권자인 나와라 이제 한 황병선 거지. 나오라 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초점을 맞춘 결과로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의제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깊숙하게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아마 자제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는 초점을 계속 맞추고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 중간 회의 중간에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는 2, 3, 4, 북한은 1, 5, 6에 이제 초점을 예. 맞춰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예.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 북한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장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해시키고 예. 우리가 대통령께서 약간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의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오늘 그 북한 선전 매체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저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 비교해서 잠깐 좀 보시죠.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제 북한의 그 해외에 이렇게 있는 사실상 북한 이제 선전 매체에서도 오늘 그 접촉 결과를 네. 게재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예,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뭐 네. 작아서 보기가 좀 최근에 어렵죠. 이 사태가 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 예, 공포로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해외 출국과 사재기 현상이 빚어졌다고 허위 보도한 매체이기도 하죠. 예. 네. 자, 먼저 오늘 그 우리 공동보도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쭉 했고요. 북한에서는 북남이라고 이제 순서만 바꿔서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되었다 그 차이만 있는 간단한 거고요. 차이입니다. 예. 조금 더 볼까요? 네, 우리 측은 군사적 긴장 상태라고 건조하게 표현한 반면에 북측은 첨예한이란 단어를 추가했죠.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은 같습니다. 이 지뢰 이제 그 도발에 대한 우리가 사과와 이제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물론 이제 앞부분에 약간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북측은 이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돼 있고요. 북한은 지뢰 폭발로 뭐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북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대북 방송 중단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측은 중단하기로 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측은 중단한다라는 다소 단호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네 번째 항인데요. 그리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동시에라는 거는 12시네요. 우리 동시에. 박정희 방송을 중단하는 중단하면 동시에. 그 말이죠. 그것과 연결을 같은 시각이 이런 그렇게 뜻이군요. 보고 오늘 낮 12시부터 예. 종전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대북 방송 중단과 준전시 상태 해제를 연관시키는 듯한 태도를 내비친 거군요. 12시로 이제 북한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도 뭐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